또 거기 서 있네. 처음 그날처럼. 네가 돌아와 내 안에 폭풍을 몰고 왔던 그 밤처럼. 그날 아직도 기억해요? 숨결 하나까지 기억나. 네가 떨며 내 손길을 받아들이던 순간 30년의 허기를 네 한 번의 떨림이 다 부셨어. 준호 씨, 나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떠나서 당신을 그 깊은 갈증 속에 혼자 남겨서. 예전엔 원망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며 몸을 맡긴 그 순간 30년이 다 돌아왔어. 무서워요. 그 긴 시간 동안 생긴 틈을 내가 다 메울 수 있을까? 널 덮이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있어줘. 매일 밤 살아있단 걸 느낄 수 있게. 그럼 오늘 밤도 당신 심장 점검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고 날 과부하 걸리게 해줘. 정수기 점검을 온 50대 여성을 본 준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다리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그녀는 허리를 숙인 채 가지고 온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허리를 낚아챌 뻔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이미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도 자식도 없이 살아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정갈하고 예전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연애의 시기를 놓쳐버렸다. 한때는 결혼을 생각했던 연인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로는 다시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다. 저녁이면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혼자 먹고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탓에 직장 동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찾아온 대학 동기 박민수가 준호의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야, 아직도 생수 사 먹냐?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 괜찮은데 뭘? 아니야, 정수기 하나 놔. 렌털로 하면 한 달에 얼마 안 해. 물맛도 훨씬 좋고. 민수는 계속해서 정수기의 장점을 설명했다.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얘기가 이어졌고 준호는 별 관심 없었지만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렌털 계약을 하기로 했다. 며칠 후 정수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설치 일정과 정기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준호는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하나의 생활용품이 추가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정수기가 설치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점검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익숙한 눈매, 다정한 말투,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분위기까지. 들어오세요? 여자는 능숙하게 정수기 점검을 시작했다. 필터를 확인하고 물 상태를 점검하며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물맛은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혹시 더운데 뭐라도 드릴까요? 보리차라도. 그녀는 고개를 들며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준호는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괜찮습니다. 점검 거의 끝났어요.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가방을 정리한 후 점검 완료 확인서를 건네며 말했다. 다음 점검은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호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30년 전 그 여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던 그녀의 모습, 함께 걸었던 한강변,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날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와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엔 놓치지 않을 텐데. 헤이, 일주일이 지나도 준호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꾸 정수기만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혹시나 해서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괜한 일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 참았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금요일 오후 다시 현관 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정수기 점검 왔습니다. 문을 열자 지난번과 같은 여성 미연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 눈매가 30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난번에 점검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번에 바뀐 부품이 있어서 교체해 드리러 왔어요. 미리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새로운 필터를 꺼내며 설명했다.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말하는 톤, 손짓, 눈빛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녀와 일치했다.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 터져나왔다. 혹시 30년 전쯤에 여의도 쪽에서 일하시지 않았나요? 그 순간 미연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점검 도구를 든 채로 굳어버린 듯 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가득했다. 그걸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이 지나 변한 얼굴이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마야, 정말 미연이구나. 확인되는 순간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0년 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고 없이 사라졌던 연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 미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점검 도구를 서둘러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검 끝났습니다. 미연아, 잠깐만. 준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로 준호를 마주볼 용기가 없어 보였다. 죄송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겠어요. 그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마지막 말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 만의 재회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서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다음 점검 때 뵙겠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재빨리 복도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문이 닫힌 후에도 준호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방금 전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집에 와서 정수기를 점검하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연의 표정, 떨리는 목소리, 서둘러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날처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다. 왜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다. 다시 만났다는 기쁨,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미연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까지 모든 게 생생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머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동안의 세월이 둘 사이를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는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 다음 점검일이 언제인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미연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후로 미연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정수기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매번 점검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미연은 다시 준호의 집에 방문했을 때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계속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미연은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지인의 보증을 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졌어요. 준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말 못한 거야? 응.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도망쳤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섭섭함, 안타까움, 그리고 뒤늦은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생 많이 했구나. 미연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혼자 사세요? 그 이후로 늘 혼자였어.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각자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6번째 만남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미연의 방문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대화 주제도 다양해졌다. 요즘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미연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도 마음을 열었다. 나도 그래? 매주 목요일만 기다리게 돼. 준호는 농담처럼 말했다. 정수기 말고 이젠 내 심장 좀 점검해주면 안 돼? 미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대답했다. 그럼 매일 들여다 봐야겠는데요? 그 대답에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미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미연은 점검을 할 때도 자꾸 준호를 의식했다. 준호는 그런 미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렜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미연의 방문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다른 고객 댁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은데?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식사 안 했지? 그날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준호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으며 미연은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 먹은 지 오래됐네요. 자주 와. 내가 해줄게. 혼자 해 먹기도 그렇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밤이 깊어갔다. 둘 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미연아, 네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못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미연의 손을 잡았다. 미연도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저도요. 다시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준호가 미연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자 미연은 참지 못하고 입술을 갖다 댔다. 30년 만에 완성된 키스였다.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긴 간절하고도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아, 준호씨.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따뜻해졌다. 거실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둘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미연의 어깨가 준호의 어깨에 살짝 닿았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의 손이 미연의 손을 감쌌을 때 미연은 몸을 떨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연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주는 온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보다는 시선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미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을 본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고 미연은 그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침실로 이어지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자연스러웠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간절함이 두 사람을 이끌었다. 침대 모서리에 나란히 앉은 채 준호는 미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미연은 눈을 감으며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자리가 서로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준호의 품에 안긴 미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준호는 그런 미연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느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사라졌던 그 여자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침실을 부드럽게 비췄다. 준호는 먼저 눈을 떴고
여전히 자신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미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맞이하는 이런 아침이 꿈만 같았다. 미연이 천천히 눈을 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미연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 준호는 그런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후라이 좋아해? 뭐든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다. 준호가 계란을 부치는 동안 미연은 밥을 푸고 물을 끓였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손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고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일 괜찮아? 오후에 몇 군데 가야 해요. 그런데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당연하지? 저녁 해줄게. 그 후로 미연은 정기 점검이라는 핑계를 버리고 자주 준호를 찾아왔다. 때로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오기도 했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함께 보내기도 했다. 준호는 퇴근 후 장을 보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곤 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안 가져왔네. 옷 다 젖었잖아.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준호는 수건을 가져다 미연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했다. 감기 걸리면 어떡해. 따뜻한 차 끓여줄게. 고마워요. 그날 밤에도 미연은 준호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미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뭐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것. 준호는 미연을 더 꽉 끌어안았다. 나도 그래? 이제 혼자 있는 게 상상이 안 돼. 저도요? 준호 씨 없는 하루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어갔다. 정말 꿈만 같아요. 뭐가? 이 모든 게 당신과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준호는 미연의 임에 가볍게 키스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그 말에 미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미연에게 전화가 왔다. 며칠 전부터 미연에게 자주 걸려오는 전화였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마다 벨소리가 울렸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준호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준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하게 들렸다. 준호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멈췄다. 네, 괜찮아요? 지금은 좀, 네, 알겠어요. 그때 배경음까지 조용했다. 통화를 마친 미연이 부엌으로 왔다. 누구 전화야? 정수기 고객이에요. 물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정수기 고객과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 주에도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몇 번 더 걸려왔다. 미연은 매번 같은 설명을 했다. 그 고객분이 좀 까다로우세요. 자주 문의하시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미연의 목소리 톤이 다른 고객들과 통화할 때와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더 부드럽고 더 친근했다. 어느 금요일 밤 둘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또 그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미연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다. 준호는 혼자 식탁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걱정 마세요. 통화 시간이 10분 가까이 이어졌다.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다. 미연이 돌아와서 앉았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고객 정수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아니에요. 그냥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남자야? 네? 그 고객 말이야. 남자지? 미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네? 남자분이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인데 혹시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미연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미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미연아, 네, 그 남자 정말 그냥 고객이야. 미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연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자주 전화해서 일이니까 그런 거지.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30년 전에도 미연은 갑자기 사라졌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게요. 왜, 뭔가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미연이 떠난 후 준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다음 날 미연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다.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좀 많았어요. 무슨 일? 고객들 점검하느라. 특히 그분이 또 연락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또 그 남자 얘기였다.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다. 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미연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준호 씨,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무슨 말이야?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남자 때문에 좀 그래. 정말 그냥 고객이에요. 왜 믿지 못하세요? 믿고 싶은데. 그냥 불안해. 뭐가 불안하세요? 또 떠날까봐. 그 말을 듣고 미연은 준호의 마음을 이해했다.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저는 안 떠나요. 이번에는 절대로. 정말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던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조심스러워했다. 준호는 자신의 의심을 후회했고 미연은 그런 준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작은 벽이 생긴 느낌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화요일 저녁이었다. 미연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와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또 그 전화가 걸려왔다. 미연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 보였다. 통화를 마친 미연이 식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준호 씨, 죄송한데 잠깐 좀 다녀와야겠어요. 그때 그분인데 여기 같은 라인에 사시거든요. 정수기 물줄기가 갑자기 약해졌다고 해서요. 급하다고 하시네요.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그 남자였다. 같은 라인이란 말을 남긴 채 미연은 서둘러 도구 가방을 챙기고 30분만 기다려 달라 하는 말과 함께 급히 나가버렸다. 준호는 내키지 않았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미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점점 불안해지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1시간이 지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같은 라인이라고 했으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다. 준호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와 같은 층 집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16층을 둘러볼 때였다. 복도 끝쪽 집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고 문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세요. 놓으세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한 남자가 미연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었다. 미연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준호가 큰 소리로 외치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미연을 놓았다. 준호는 곧장 미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고 미연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비틀거리며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여기가 내 집이야.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한 게 뭐가 문제야? 그는 매주 미연이 자기 집에 와서 웃어준다는 이유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 성추행 신고합니다. 주소는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 말에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준호와 미연은 상황을 설명하고 목격담을 진술했다. 미연은 계속 떨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옆에 있어 주었다.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주변은 금세 조용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다. 미연은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자책하며 말했다.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무서워요? 준호는 미연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런 걱정은 나중에 봐 하고 지금은 그냥 쉬자. 그날 밤 미연은 준호의 집에서 머물렀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 그때 상황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준호는 그런 미연을 더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미연은 준호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오늘 일로 깨달았어요. 저한텐 준호 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도요.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미연의 고백에 준호도 대답했다. 내가 있으니까 이젠 괜찮아. 준호는 미연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오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고 미연은 준호를 깊이 받아들이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식을 찾았다.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당신 품이었어요. 미연의 속삭임은 준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미연은 일을 나가지 못했다. 충격이 컸고 다시 남자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준호는 그런 미연을 조용히 지켜보며 곁에 있어 주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저 일 그만두고 싶어요. 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요. 혼자 남자들 집에 가는 게 너무 불안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다른 일 찾아보자. 급할 것 없어. 하지만 미연은 당분간 수입이 없을 것을 걱정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미연아, 우리 같이 살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웃으며 덧붙였다. 어차피 매일 여기 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눈치 볼 것도 없고. 미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마음으로는 준호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도 결심했다.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함께 살게요. 그 다음 주부터 미연은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진행했다. 필요한 것만 가져오기로 했지만 추억이 담긴 서랍장은 꼭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누가 요리를 할지,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지, 작은 것들까지 하나씩 정해나갔다. 드디어 미연이 준호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 온 날,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했다. 미연의 옷들이 옷장에 걸리고 그녀의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놓이면서 집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 집 같다. 미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준호는 메인 요리를, 미연은 반찬을 만들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부부 같았다. 동거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준호가 출근할 때 미연이 배웅해주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미연은 집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이 작은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노랗게 바랜 편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하얀 원피스 입고 올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하루도 안 그리운 날이 없었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전 준호가 자신에게 보내지 못했던 편지였다. 편지를 쥔 미연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종이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준호에게 미연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서랍에서 찾았어요. 몰래 봐서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30년 전에 썼는데 보내지 못했어. 지금 도착한 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자 미연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낡은 수첩 속에 간결하게 적혀 있는 한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그 사람 앞에 다시 서면 나는 가장 예쁜 얼굴로 웃고 싶다. 준호는 그 글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미연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았다. 30년을 돌아온 편지처럼 이제야 진짜 서로를 온전히 품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서로를 온전히 아주 깊이 품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느끼며 서로에게 완전히 맡겼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미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미연을 더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호의 품 안에서 미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이제 정수기도 없고 점검도 없다. 그 대신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끓이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미연은 준비해왔던 작은 반찬 가게를 드디어 열었다. 집 근처 작은 상가의 자리를 잡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팔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미연의 가게에 들렀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는 어색해했지만 미연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다. 오늘 매출은 어때? 괜찮아요. 김치찌개용 김치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나 봐요. 미연의 농담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뭔가 큰 선행을 했나 보네. 이젠 너무 행복만 해요. 아무 걱정 없이.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계절처럼 두 사람의 인생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준호는 미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30년 전 놓쳤던 손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날 오후 정수기도 점검도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었다.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정말로 영원할 일만 남았다.